어떤 종류의 크림이든 서둘러 더 바르지 마십시오. 60세의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이 있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흔한 한 가지 실수가 있어. 여러분이 바르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부엌에 있는 올리브 오일과 결합하면 피부는 다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훨씬 더 지속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숨김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70세를 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시도해 본 방법입니다. 단 며칠 후 물기 없는 땅처럼 건조했던 피부가 점차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잔주름도 서서히 완화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부의 변화는 항상 우리가 매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결과입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올리브 오일은 단순한 식용유가 아닙니다. 현대 화장품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많은 한국의 가정에서는 이것을 자연적인 보습층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안에는 비타민 E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마치 피부 위에 얇은 보호막을 덮는 것과 같습니다. 60세를 지나게 되면 우리의 피부는 예전처럼 수분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은 논밭과 같습니다. 물을 부어도 금세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사용해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다시 건조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아침의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어 보셨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많이 바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피부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매일 저녁 세안을 깨끗이 한 후 올리브 오일에 적절한 한 가지 성분을 더하고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바른 뒤 3-5분 동안 천천히 마사지하여 마치 마른 땅에 첫 비가 스며들듯 영양이 흡수되도록 하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입니다.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수분이 더 오래 유지되며 만졌을 때 피부 표면이 더 매끄러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더 이상 당기고 건조한 느낌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자연적인 관리 방법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도해 보면서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보다 절약되고 보다 지속적인 방식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추가로 매우 흔한 3가지 세안 습관이 우리의 욕실에서 매일 피부를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는 점과 많은 분들이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피부 회복을 위해 적용해온 자연적인 배합 비율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렇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의 피부를 여러 해 관찰하면서 저는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쉽게 들리지 않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만약 어떤 저렴한 방법이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갈라진 땅에 스며드는 잔잔한 비처럼 작용할 수 있다면 많은 곳에서는 그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여러분은 더 이상 비싼 시술이나 차가운 장비나 매달 반복되는 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학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싼 것이 모두 피부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는 유행을 따라야 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60년 넘게 우리와 함께 해온
한 장의 천과도 같습니다. 너무 여러 번 당기면 지치게 됩니다. 올바르게 관리하면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지치도록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로 스스로를 돌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이 방법을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차가운 흰 조명 아래에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건조하고 처지고 피로한 주름으로 가득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의 느낌은 오랫동안 수리를 미뤄온 집을 마주한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제 자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최근에 부산에 사는 69세의 한 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큰 용기를 내어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말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아주 가볍게 들렸지만 칼날처럼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피곤해 보이세요? 그날 밤 그분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이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주름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울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숨을 쉬어보셨습니까? 만약 그런 감정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저에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60년이 넘는 삶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돌보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한 가지 방법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다시 자신감을 되찾고 한때 익숙했던 그 미소를 다시 마주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고 안심하며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그 여성의 피부는 그렇게 빠르게 약해지게 된 것일까요? 단지 시간이 흐른 것 때문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을 여러 해 관찰한 후 저는 스스로 놀랄 수밖에 없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이 피부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물방울이 조용히 바위를 깎아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때 멈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더라도 피부는 진정한 수분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보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익숙하지만 매일 피부를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3가지 습관을 말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느낌은 분명히 편안합니다. 특히 추운 아침이나 하루의 피로가 쌓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에는 매우 얇은 천연 유분층이 있어 수분을 지켜주는 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이 막이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높은 온도에서 왁스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물이 닿자마자 바로 증발해 버립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강한 햇볕에 수분을 빼앗긴 땅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피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무심코 그 보호막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을 닦을 때 강하게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고 세게 닦아야 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피부에는 그것은 오래된 천을 여러 번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늘어나게 됩니다.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눈가, 팔자 주름과 같은 부위는 서서히 아래로 처지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수건 한 장도 잘못 사용하면
피부를 점점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세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뽀드득할 때까지 씻어야 안심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이에서는 피부가 예전처럼 많은 유분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 적은 유분까지 모두 제거해 버린다면 피부는 마치 마른 종이와 같아집니다. 단단해지고 쉽게 손상되며 더 빠르게 노화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놓치고 계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해당하십니까? 뜨거운 물이라면 1번을 기억해 주십시오. 수건으로 문지르는 것이라면 2번을 기억해 주십시오. 과도한 세정이라면 3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숫자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점을 인식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방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야 비로소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부의 해로운 습관을 멈추기 시작하셨다면 이제는 피부에 다시 생기를 되돌려줄 때입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아주 익숙한 것으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매우 아쉬운 것을 놓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값비싼 화장품이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이미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여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경험의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에 스며들 수 있는 특성이 있어 마치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얇은 막을 형성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너무 빠르게 증발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도 포함되어 있어 피부 세포를 시간에 따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유지하기만 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두었지만 안은 여전히 비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꿀을 함께 사용합니다. 꿀은 자연적인 보습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면 마치 건조한 들판에 잔잔한 물줄기가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유지해 준다면 꿀은 보충해 줍니다. 하나는 잠그고 하나는 채워줍니다. 이 조합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의 합리적인 조화입니다. 피부가 처지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달걀 노른자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레시틴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구조를 보조하여 여러 번 늘어진 천의 섬유를 다시 보강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것도 즉시 변화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수십 년을 지나왔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한 후 작은 숟가락 1개의 올리브 오일을 순수한 꿀 1작은 숟가락과 섞습니다. 달걀 노른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 사용하여 잘 섞어줍니다.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바릅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3-5분 동안 마사지합니다. 10-15분 정도 그대로 둔 뒤 미지근한 물로 다시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부 관리는 많이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몸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 많은 분들을 관찰해 온 동안
저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단순한 것으로 다시 채워나갈 때 피부는 점차 변화합니다. 요란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하게입니다. 마치 매일 다시 돌봄을 받는 한 조각의 땅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피부를 더 좋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찾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하는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나누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을 다시 깨우는 방법입니다. 부드럽게, 안전하게, 그리고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계속 함께 나아가며 건강한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의존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섞어야 올바른지, 어떻게 발라야 피부가 실제로 흡수하는지 저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세부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우리가 왜 피부가 약해지는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스스로 피부를 다시 돌볼 때입니다. 스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꾸준함과 올바른 방법입니다. 재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온 압착된 순수 올리브 오일, 그리고 순수한 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닙니다. 비율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올리브 오일에 꿀 0.5 임의로 바꾸지 마십시오. 꿀이 너무 많으면 피부가 끈적이고 오일이 너무 많으면 피부가 답답해집니다. 균형 항상 핵심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문을 잠그는 층과 같아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꿀은 수분의 공급원과 같아 갈라진 땅과 같은 건조한 부위를 채워줍니다. 하나는 유지하고 하나는 보충합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방법은 먼저 미지근한 물로 세안을 합니다. 뜨겁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에 2분 정도 가볍게 올려둡니다. 마치 문을 열어 영양이 더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리 섞어둔 혼합물을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고르게 바릅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사지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사용하십시오. 턱에서 시작하여 턱선을 따라 귀 쪽으로 쓸어 올립니다. 천천히 고르게 5회. 이 부위는 늘어지고 있는 천의 가장자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들어 올리지 않으면 얼굴 전체가 더 무거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입꼬리에서 귀 중앙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콧망울 양옆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쓸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아래로 내려오는 볼을 받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가입니다. 가장 얇은 부위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눈 아래에서 눈꼬리를 지나 관자놀이까지 쓸어 올립니다. 마치 오래된 유리 표면 위에 얇은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합니다.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 내내 호흡을 천천히 하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손의 움직임을 호흡에 맞추십시오. 피부는 단지 영양을 흡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닿는지도 함께 느낍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15, 20분 정도 편안히 누워 휴식하십시오. 다른 것은 하지 마십시오. 피부가 그 영양을 충분히 마시도록 두십시오. 그 후 미지근한 물로 다시 씻어냅니다. 너무 깨끗이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얇은 오일막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좋은 상태입니다. 마치 마른 꽃잎 위에 이슬을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시면 피부가 더 부드럽고 더 촉촉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부 위에 편안한 느낌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없다면 결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20분을 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와의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비싼 것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작하면 됩니다. 천천히, 올바르게. 그리고 이것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는 항상 나누어질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바로 시작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공식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입니다. 60년을 지나온 피부는 더 이상 쉽게 시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생 경작해온 한 조각의 밭과도 같습니다. 잘못된 씨앗 하나를 뿌리면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원칙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량의 혼합물을 덜어 팔 안쪽 또는 귀 뒤에 발라보십시오. 15분을 충분히 기다리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가려움, 따가움, 찌릿함 또는 붉어짐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작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분명하게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15분의 기다림은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얼굴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다음은 재료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근본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반드시 저온 압착된 순수 엑스트라 불진이어야 합니다. 꿀은 반드시 순수한 꿀이어야 하며 혼합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혼합된 오일을 사용하거나 공업용 당이 들어간 꿀을 사용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공이 막히게 됩니다. 마치 문틈이 먼지로 가득 막힌 것처럼 말입니다.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영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절약이 가장 큰 비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생과 보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금씩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 혼합물에는 그것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존제가 없습니다. 인공적인 항산화 성분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일은 산패될 수 있고 꿀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마치 더러운 물을 마른 땅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직접 준비해 주십시오. 조금 더 느리더라도 훨씬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빠른 변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서두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올바르게 관리하면 그에 맞게 반응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그 역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솔직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젊어지는 피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품격을 유지하는 피부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피부를 시간의 흔적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오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정보가 꽤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인,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재료는 모두 갖추었지만 레시피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단계의 분명한 흐름으로 말입니다. 매일 올바르게 실천하기만 하면 충분하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거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초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바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혈액 속에서 흐르는 것이 근본이라는 점을 잊고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가공된 지방, 이들은 매일 거울에 쌓이는 미세한 먼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쌓이면 거울은 흐려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화 반응은 조용히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의 경우에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공적인 단맛을 줄이고 시럽과 즉석 커피를 피하며 오래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제한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영양은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현명하게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장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싼 크림을 구매하고 실망해 보셨습니까? 피부가 까다로워서가 아닙니다. 피부는 너무 많은 낯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이 더 잘 흡수됩니다. 저온 압착 올리브 오일과 순수한 꿀의 조합은 그 한 가지 예입니다. 하나는 수분을 유지하고 하나는 수분을 보충합니다. 마치 마른 땅이 비를 맞고 그 위에 수분을 유지하는 볏짚이 덮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는 광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브랜드의 화려함이 이 사실을 잊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내부에서 채우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부는 몸의 거울입니다. 내부가 건조하면 외부가 탱탱해지기 어렵습니다. 매일 충분한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작은 양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철 채소를 보충하고 비타민C, 자연적인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밤 11시 이전에 주무십시오. 수면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회복 전문가입니다. 깊이 잠들면 피부는 마치 수확이 끝난 뒤 쉬고 있는 밭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복구합니다. 여러분, 이 3단계는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겉을 덮는 것이 아니라 시든 잎에 색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60년이 넘는 삶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것은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조금씩 꾸준히 이어간다면 5년, 10년 후에는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젊음이 돌아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 안정감, 그리고 품격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피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단순히 주름의 문제가 아니라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오고 견뎌온 이후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거울을 바라보며 우리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가의 흔적을 보고 한숨을 쉬어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주름들은 쇠퇴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용된 천에 남은 주름과 같습니다. 오래 사용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부를 여전히 촉촉하게, 여전히 건강하게, 여전히 생기 있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며칠 만에 변화를 만들겠다며 수백만 원의 지출을 권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주도성입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어떻게 돌보는지를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소량의 순수한 올리브 오일, 소량의 진짜 꿀, 그리고 몇 분간의 천천한 마사지. 들으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에 서서히 스며드는 첫 비와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값비싼 화장품도 대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당분과 반복해서 사용된 튀김 기름은 피부를 안에서부터 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색이 변하는 부분 하나하나, 깊어지는 주름 하나하나가 모두 신호입니다. 몸이 올바른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더 신중하게 하고 피부를 더 부드럽게 대할 때 그것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건강하면 가족은 더 안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온하면 주변 사람들도 그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결점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그 다음 몇 분의 시간을 내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사지 동작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오랜 시간을 지나온 피부 위에 따뜻한 안개를 덮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같은 연령대의 분들이나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정보는 누군가가 많은 실수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과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도 혈관 건강, 기억력,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또렷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지속적인 아름다움의 진정한 근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온 우리는 결코 약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꾸준함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을 더 깊이 돌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울을 바라보실 때 더 평온하고 더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